안녕하세요. 판사 김영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암을 참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이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투병 중이기도 하고 가족의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전에 진료했던 환자분이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이라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과 씩씩한 모습으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갔던 분이 몇 달 후에 안 좋게 됐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한동안은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숫자 통계를 보면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10명의 사람이 앉아있다고 치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 중 몇 명은 살아있는 동안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암은 더 이상 드라마나 영화 속 비극의 주인공이 걸리는 특별한 병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차지하는 그런 질병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암은 그리 흔치 않은 질병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에 관해서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암인 줄 모르고 사망한 예도 많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십 년이 지나면 아마도 두세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란 우울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암 정복의 길이 열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도 암은 시타르타 무케르지의 책 제목처럼 만병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특정 암에 걸린 것이 분명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 옛사람들도 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가 분명 있었던 거죠. 한의학에서는 적취, 반위, 역류, 나력, 진각, 어열, 그리고 담음과 같은 용어들로 암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부위나 증상은 다르지만 기혈의 소통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생긴 덩어리나 어떤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암은 200가지가 넘는 변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암은 200종류가 넘는 서로 다른 병에 대한 총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을 통제불능 혹은 통제 거부 상태에 빠진 세포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정상세포라면 성장하고 분열하고 때가 되면 사멸해야 되는데 이 룰을 지키지 않는 세포 집단들이 생긴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녀석들이 생겼을까요? 이에 대해서 개인의 유전적 요인, 늘어난 수명,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라는 환경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 등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요인들은 단지 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지닌 요인들도 있지만 암 발생의 이유도 다른 질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암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때도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러난 암세포만 없애는 그것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하게 된 몸 안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의 표준 치료라고 부르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고 설사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해도 암이 발생했던 몸속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면역계를 회피한 암세포의 집단은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암은 어떤 상황에서 잘 발생할까요? 일전에 말씀드린 아베도우르와 같은 면역학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저체온, 저산소 상태를 말하는데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와 함께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공생관계의 일그러짐이 암의 바탕이 된다는 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몸 안의 환경과 세포들 간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의 학설에 따르면 우리 몸은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과 그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처럼 진화의 과정에서 함께 살게 된 세포 내 소기관들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 또한 공존하고 있죠. 우리 몸은 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공생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수백 조에 이르는 그런 수많은 개체들이 쉼 없이 서로 정기적 혹은 화학적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때론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란 복잡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떤 SF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하고 아슬아슬하죠. 우리는 이런 우주적 스케일을 품고 살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밥을 먹고 걷고 잠을 잘 뿐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단세포 생물처럼 생물학적인 어떤 유연성을 포기하는 대신 인간과 같은 복잡계를 선택한 것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적당한 룰만 지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내부의 환경이 도저히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은 평화롭게 그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맹세를 저버리고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극도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생존 본능만 남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과적으로 인체라는 내가 속한 세상보다 지금 당장 나와 내 세력만을 키우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인류를 암세포에 비교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는데 암은 그런 질병들의 정점에 자리 잡은 황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암 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러한 세포들의 폭주를 부추기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면역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암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을 단순히 없애야 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부 환경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거나 표준 치료 이후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거나 암이란 드러난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길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별적인 공격적 치료와 함께 내적인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암은 만병의 황제란 타이틀에도 슬그머니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